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과목 20문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 이론 중 괄호는 전체 공정의 종속성과 변동성을 관리하는 기법으로 전체 공정 중 가장 약한 것을 찾아 능력 제약 자원으로 두고 이 부분을 최대한 100% 가동할 수 있도록 공정 속도를 조절하여 흐름을 관리한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정답 바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DBR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 지금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JIT, JIT이죠, JIT. 자, JIT은 뭐냐? 필요한 부품을 적시족소에 필요한 양만 사용하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다?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자 라는 것이 이제 JIT의 핵심 내용이다. 필요한 부품을 적시적소에 사용을 하자. 그래서 필요한 양만 사용하자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QR이라는 것은 뭐 바코드, 우리 뭐 EDI, 상품 정보 DB 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정보 기술로 빨리 소비자들이 읽을 수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QR을 통해 생산, 유통의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좋은 양, 가격을 제공하면 반품 재고 효과도 감소된다 라고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퀵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QR은 어쨌든 소비자에게 좋은 양과 가격을 제공하자. 그러면 반품 재고도 감소된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6시그마. 6시그마라는 게 100만 분의 3.4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100만 분의 3.4가 갑자기 왜 나왔냐? 자, 그 결합률을 100만 분의 3.4, 6시그마로 나누자라는 거죠. 고객 만족과 품질 혁신을 통해서 결합률을 6시그마로 낮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6시그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ECR이라는 것은 조금 개념이 큽니다. 공급 체인의 네트워크 전체를 포괄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상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서 고객 만족과 리드타임 단축,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ECR도 마찬가지 QR처럼 뭐 소비자에게 만족을 끌어내는 거지만 결국에는 목표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ECR은 고객 만족과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고 QR은 소비자에게 좋은 양 가격을 제공해서 반품과 재고 감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2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RDB, 관계형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는 데이터베이스다. 자, 요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NoSQL, Not Only SQL의 약자이며, 비관계형 데이터 저장소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not only SQL의 약자다. 자, 이렇게까지 뭐 구체적으로 만일에 제시가 되어 있다 하면 보통은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팁입니다. 자, 3번 RDB 내용 또 나오네요. 테이블 스키마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테이블의 확장과 축소가 용이하다. 자, 이 스키마가 일단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데, 쉽게 말해서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데이터 집합체를 우린 스키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키마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근데 이 내용이 일단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데, 자, RDB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데이터나 테이블을 연결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덩어리죠. 데이터베이스 덩어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고정되는 게 RDB예요. 왜? 두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이블 분할과 결합이 자유로워야겠죠. 내용 추가나 변경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 게 RDB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NoSQL 나와 있습니다. Not Only SQL이죠. 자, 테이블 간 조인 연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자, 요거 특징이에요. NoSQL의 특징은 테이블 간 조인 연산을 하지 않는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요 말 자체가. 자, 그리고 또 5번 보면은 NoSQL, 키밸류, 도큐멘트 키밸류, 뭐 컬럼 기반의 NoSQL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자, 이런 것도 맞다라고 보고 넘어가 주시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자, 73번. 디지털 경제 시대에 나타난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는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1번.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필요한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점점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라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은.
자,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생산 요소도 당연히 증가해야겠죠? 자, 2번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뭐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라고까지 볼 필요는 없겠죠. 3번 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상당 규모의 고객을 먼저 확보한 선두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요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은 먼저 선점자 효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4번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킬 때 그 생산요소의 추가적인 한 단위의 투입이 발생시키는 추가적인 산출량의 크기가 점점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것도 당연히 그럴 수가 없겠죠. 자, 투입량이 증가된다. 그래서 근데 그 추가적인 단위 투입량이 뭐 더 작아진다 라고 볼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볼게요.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한계 비용이 급감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한계 비용이 급감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경제의 특성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 생산요소, 투입된 생산요소가 높으면 당연히 산출량도 많다는 거고요. 협력적인 경쟁을 하고 산업 영역이 통합된다. 영역이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매자가 우위가 되는 시장이 되고요. 정보의 민주화, 정보가 다양하게 공유가 되는 것이 실현이 되는 것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물류의 운송 및 보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효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운송 및 보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효용이죠. 이거는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효용과 장소 효용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75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글상자가 뜻하는 SCM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조 및 유통업체 사이에서 판매 및 재고 데이터 공유를 통하여 수요 예측과 주문 관리에 이용하고 효과적인 상품 보충과 재고 관리를 지원하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밑에 보니까 내용들이 영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3과목에서도 나왔던 친구들이죠. 그래서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QR이라는 것은 바코드, EDI, 상품 정보, DB 등의 정보 기술로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유통의 효율을 높여서 소비자에게 좋은 양, 가격을 제공해서 반품과 재고를 감소시키겠다는 게 QR의 핵심이고요. CMI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제품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재고 관리를 하는 게 CMI의 특성이에요. 자, 대신 제조업체가 발주 확정을 하기 전에는 유통업체에게 발주 권고, 발주할 거야. 이렇게 발주하면 어때? 라고 발주 권고를 보내어 합의 후에 발주 확정을 한다는 특징이 CMI 특징이 있다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 CR은 뭐냐? 공급 체인의 네트워크 전체를 포괄하는 기법이에요. 자,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상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서 고객 만족과 리드 타임을 단축해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겠다라는 전략이 이 CR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RP가 있어요. CRP는 간단하게 보시면은 실제 판매된 데이터와 예측된 수요를 통해서 요거를 바탕으로 상품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 하고 보충을 하겠다는 게 이제 CRP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 75번에 대한 설명, CPFR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제조 및 유통업체 사이에서 판매 및 재고 데이터 공유를 통하여 수요 예측과 주문 관리에 이용하고 효과적인 상품 보충과 재고 관리를 지원하는 공급망 관리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의 장점이 뭐 뭉쳐져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CPFR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6번. 이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기반 요소와 지원 요소로 구분할 경우 기술적인 기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은 기술적인 기반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구성에 대해서 한번 그럼 나눠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비즈니스의 구성은 지원 요소와 기반 요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지원 요소에는 뭐냐? 인적, 정책, 마케팅, 광고, 공급 사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인적에는 이제 말 그대로 사람들이죠. 구매자, 판매자, 중개상, 관리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정책은 세금부터 기술, 표준, 방법, 규제, 법률 이런 게 들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케팅 광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냐, 판촉을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급 사슬, 물류와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내용들이 이 비즈니스 지원 요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반 요소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기술 기반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느낌을 되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비즈니스 공통 서비스, 보안이나 스마트 카드, 인증, 전자지불 이런 거 우리 온라인에서 필요하죠. 그리고 메시지 전달, 정보 유통 이런 것들로 이제 고객과 대화를 하거나 관리자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어야겠죠.
EDI, 전자메일, HTTP 이런 게 이용되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컨텐츠, 자, 네트워크 출판 이런 거는 이제 HTML, 월드와이드웹, 자바, 그리고 VRM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중요한 기반이겠죠. 무선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뭐 이렇게 랜, 그리고 VAN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반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6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인 기반 요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네트워크는 기술 기반이 맞죠? 자, 기술 표준, 기술이라고 하니까 기술 맞지 않나? 라고 헷갈리는데, 자, 이거 지원 요소에서 뭐였다? 정책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지원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통 서비스, 아까 보안 스마트 카드 뭐 이런 거 있었죠. 지불 방식, 전자지불. 공통 서비스도 기술이고, 멀티미디어 컨텐츠. 자, 이것도 우리 HTML 이런 거 들어간다고 했었죠. 자,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메시지 및 정보 전달. 이것도 이제 기반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77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일단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어떤 건지 한번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검색 전용 데이터베이스, DB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특징이 실시간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되는 거죠. 우리가 검색을 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죠. 그래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운영 시스템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추출, 변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들을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해요. 년, 월, 일, 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주제지향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라는 거, 시계열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는 실시간이 아니라 보통 과거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77번 다시 보도록 하면은 우리 1번 주제별로 정리된 데이터베이스, 주제지향적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한다. 자, 데이터 큰 엄청난 집합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시계열 데이터. 자, 이것도 시계열로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필요에 따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해 놓은 데이터다. 이것도 시계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죠. 자, 실시간 거래 처리가 반영된 최신 데이터. 자, 아쉽게도 실시간 반영은 안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78번. 기업이 CRM의 성과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크게 판매 지표, 고객 서비스 지표, 마케팅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고객 서비스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럼 고객 서비스 지표, 고객이 어떤 것들을 했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판매 요청 건수, 유치된 고객 수, 평균 해결 시간. 자, 이거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약간은 우리가 고객이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2번 서비스 요청 건수, 유효한 판매 기회 건수. 자, 이것도 약간 애매합니다. 자, 3번 고객 만족도 수준, 고객 유지율. 자, 이것도 고객 서비스 지표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거는 회사에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죠? 그리고 4번 일별 평균 서비스 요청 건수, 그리고 평균 해결 시간. 자, 요게 맞겠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1번과 4번과는 분명히 다른 게, 일단 1번 보시면 유치된 고객 수가 들어가 버렸어요. 유치된 고객 수, 그게 우리 고객 서비스 지표에 포함된다? 라고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잠재적 고객 수, 신규 고객 유치율. 자, 이것도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CRM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CRM이라는 거는 고객의 정보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고객 정보를 이용을 해서 고객 행동을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파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RM, 고객 관리죠. 그래서 이 고객 관리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 라고 봤을 때 일별 평균 서비스 요청,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게 조금 더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뭐 얼마나 유치가 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팔았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79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전략정보 시스템을 통해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전략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는 문제죠.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게 해준다. 자,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겠죠. 2번 기업이 공급자와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공급자의 교섭력을 강화시켜준다.
공급자의 교섭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과는 전략 정보 시스템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왜 이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 향상 그리고 경영 전략에 도움되는 정보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공급자의 교섭력을 강화시켜준다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3번 또 볼게요. 구매자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 의존도를 높게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 향상에 연관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략 정보 시스템은 매출 향상과 경영 전략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것과 연관되었는지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4번 기업과 구매자 사이의 관계에 전환 비용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준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겠죠. 경영 전략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5번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 전략에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정보 시스템은 시장 점유율과 매출 향상, 경영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전략 정보 시스템 어디에 활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보를 이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공급자보다 전략적인 우위에 서고자 하는 도구가 된다. 내부 관리와 통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 라는 이 활용 방안 여유 되시면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80번 전자상거래 보안과 관련한 주요 관점 중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간은 인터넷을 이용해 전송되거나 수신되어 웹에 표시된 정보가 승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 의해 변형이 없음을 보장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나는 메시지나 정보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게 한다.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게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상거래 기능 시험 문제 나오는 4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밀성. 타인이 기밀성 아니고요. 기밀성입니다. 자, 타인이 전달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자, 요거는 기밀 암호화하는 느낌인 거죠. 자, 인증. 정보를 보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다. 누가 보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무결성. 전달 과정에서 정보의 변경, 변조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무결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인 방지. 정보 교환 사실 증명하는 거. 자, 이거 받았어. 수신 확인. 이런 것들이 이제 부인 방지되는 거죠. 내가 정보를 보냈는데 그중에도 못 받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걔가 수신했어요. 내가 보낸 것도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인 방지다. 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 간은 뭐죠? 변형이 없음을 보장을 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뭐죠? 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무결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보이게 한대요. 그러면은 기밀성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81번. 고객 로열티가 형성된 소비자의 행동 패턴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고객 로열티, VIP들이죠? 이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아주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로열티가 있는 고객들은 교차 구매 또는 상승 구매 제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자, 웬만하면 긍정적이라는 거죠. 구매 촉진에 대해서.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자, 충성스러운 고객들은 해당 기업이나 브랜드에 갖는 가격 민감도가 증가하는 영향을 보인다.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VIP들, 이 고객 로열티가 높은 사람들은 그 브랜드 때문에 한 거지 가격이 비싸든 싸든 이런 거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로열티가 있는 고객들은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복 구매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자, 그러니까 고객 로열티가 있는 거죠. 자, 4번. 충성스러운 고객들은 해당 기업과의 관계를 더욱 폭넓게 확대하고자 하는 잠재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VIP가 되고 싶죠. 자, 로열티가 있는 고객들은 칭찬이나 제안 같은 긍정적인 고객의 소리는 물론이고 강한 불만의 소리도 제기한다. 그렇죠. 고객에게. 그래서 아까 우리 3과목 문제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고객 면접 기법 중에 이제 우량 고객 10명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표본 집단 면접 기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오시면은 쓴소리, 단소리 다 해주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82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글상자의 내용 중 부합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일단 2번, 4번이, 동시 정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오류가 있었던 문제라서 우리 이 보기에 있는 내용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롱테일 형상. 자, 꼬리가 길다라는 건데 2대 8의 집중 현상 속에서도 발생 확률이나 발생량이 적은 8. 자, 이 8이 발생량이 적은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중요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롱테일 현상이다. 자, 발생 확률이 낮은 거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느낌이 롱테일 현상이고요. 집단지성,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서 얻은 집단적 지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텐션 이코노미,
웹 2.0 사회에서 변화가 많지만 주목할 건 딱히 없다. 자, 뭔가 변화가 많은데 차려놓은 뭐 제사상의 소문난 잔치에 뭐 반찬 없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크라우드 소싱.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문제를 공시하면 대중이 참여해서 해결을 돕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이란 뭐냐? 약간 공모전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그래서 우리 뭐 네이버 다음 이런 블로그 떠올려 주시면 되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1인 미디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비전문가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3번.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잘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은 풀 수가 있어요. 자,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린다. 맞죠? 인터넷의 중심이 되는 호스트 컴퓨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요거 틀린 말이죠.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만일에 인터넷은 중심에 호스트 컴퓨터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거 해킹당하면 다 끝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연결되는 TCP 그리고 IP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 다 IP 주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은 그렇게 제공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인터넷은 컴퓨터 간의 네트워크 연결로 네트워크 위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인터넷은 단일 컴퓨터 상에서 이루어졌던 정보 처리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자, 그렇다고 하죠. 계산기였다고 하죠. 원래 컴퓨터는. 그 계산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여기 내용 나오네요. 인터넷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이 자, TCP, IP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84번. RFI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RFID라는 것은 비접촉 무선 인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루투스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수도 있는데, 자, 요것은 이제 바코드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바코드의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RFID다. 요 개념 일단은 잡아두시면 좋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바코드에 비해 비싼 편이다. 자, 바코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더 비싸요. 자, 2번. 용도와 성능에 따라 읽기 쓰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자, 이것도 RFID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바코드에 비해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잘하는 RFID 기술을 적용하여 재고 관리 혁신을 이렇게 성공적인 선진 사례를 보였다. 자, 이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RFID 자라가 또 이 기술을 잘 썼대요. 자, 5번. 태그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각종 신호를 감지, 검출하여 정기적 신호로 변환 출력하는 장치이다. 자, 그렇지 않죠. 태그라는 것은 자, 이 RFID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태그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맞지만 RFID는 뭐다? 비접촉 무선 인식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태그가 전혀 필요가 없는 단계죠. 자, 그래서 RFID 내용 조금만 더 보도록 하면은 이 RC 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 인식이 가능하죠. 그래서 상품에 붙어 있겠고요. 리더기와 교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이제 리더에 전송을 하고 있고요. 자,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배터리가 없는 거는 이제 우리 수동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능동형, 배터리가 없으면 수동형이다 라고 구분한다 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5번 보겠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전형적인 조직 구조의 형태에서는 조직 수준별로 의사결정, 문제 해결, 기획, 포착에 요구되는 정보용이 각기 다르다. 조직 수준과 의사결정 유형,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략적 수준은 대부분 비구조화된 의사결정의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자, 그렇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서로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병가를 낸 직원이 몇 명인가는 운영적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정보이다. 그렇죠. 직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3번. 효과성에 초점을 둔 핵심 성공 요인은 운영적 수준에서 고려돼야 할 측정 척도이다. 자, 핵심 성공 요인이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성공했어 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인다면은 이제 운영에 관련된 게 아니라 전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운영은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짜야 하는가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 요인은 이거다. 그러면은 우리 효과를 위해서 여기다가 집중을 하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전술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은 관리적 수준의 대표적인 구성원 유형은 중간 경영자, 매니저, 감독 등이다.
뭐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운영적 수준의 의사결정은 구조적 반복적 특성을 가진다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고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86번. 지식의 분류 체계를 사물지, 사실지 및 방법지로 구분할 때 사실지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사물지, 사실지, 방법지 요 개념 잘 잡아두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물지라는 것은 인간의 지각, 인식, 관찰, 감각, 인상 등을 개념화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지는 뭐냐? 인지적, 내가 인지한 것에 대한 사실, 그 사실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지는 지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너가 배고프다는 것을 알아. 왜냐? 너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 이라는 근거가 같이 제시를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한 근거가 함께 나오는 게 사실지다. 그리고 방법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뉘앙스들을 잘 파악하시고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안다. 자, 나는 이 선생을 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우리 사실지에 해당하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알고 있다. 약간 내가 지각하고 있다는 사물지에 해당할 거고요. 나는 해킹 방법을 안다.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방법지가 되겠죠. 2번은 사실지, 방법지. 사물지죠. 죄송합니다. 1번은 사물지, 방법지 이렇게 되겠고요. 나는 상품의 제조 방법을 안다. 방법을 알죠. 이것도 방법지예요. 나는 컴퓨터 조립하면 이것도 방법지네요. 방법이라 써놓고 그죠. 나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자전하고 있어요. 왜? 이제 근거가 필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5번이 사실지에 해당하겠네요. 자, 87번 QR코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QR코드 잘 알고 있죠?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자, 바코드와 동일한 양의 자료를 표현하려면 사각형의 모양이 락의 크기가 더 커야 한다. 자, 더 작게 만들고 있죠. 사실 우리 바코드보다 QR이 더 작은데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렇게 땡큐인 문제네요. 나와버립니다. 자, 그럼 QR 내용이나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부분이 손상되어도 바코드에 비해 인식률이 높은 편이다. 자, 그리고 바코드에 비해 담고 있는 정보 양이 크고 여러 QR코드로 나뉘어 정보를 한 개의 데이터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360도 어느 방향에서든지 인식 가능하다. 옆에서 보든 뒤에서 찍든 위에서 찍든 어느 방향에서도 인식 가능한 게 QR코드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88번 친화적인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문제를 보면 감이 옵니다. 자, 해상도와 비율을 모바일에 최적화된 이미지로 조절한다. 자, 우리 몇 픽셀로 이렇게 다 만드는 게 우리 웹디 분들 다 정해놓고 하시죠? 그게 바로 1번 내용이고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을 최대한 많이 한다. 이거 좋은 건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2번 그래서는 안 된다. 뭐든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과한 거는 별로다. 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사용하냐? 자, 최대한 자연스럽고 단순한 조작, 지리 정보, 다양한 기기 호환, 모바일 최적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 또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텍스트 사용보다 한치까지 이 아이콘이나 동영상 적절히 사용하는 거 좋고요. 뭐 4번도 5번도 어느 정도 읽어보시면은 그렇지 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89번 보겠습니다. 지식 변환이 일어나는 과정의 사례 중 지식 변환 형태가 다른 것은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자, 공급자와 고객이 함께 직접 체험함으로 나름의 정보를 모으는 프로세스. 그렇고요. 2번 판매 현장이나 제조 현장에서 대화나 관찰을 통해 정보를 모으는 프로세스. 자, 1번, 2번 공통 좀 보니까 뭔가 체험해야 만난다, 밖에서 함께 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3번 스스로 쌓은 경험을 자기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프로세스. 스스로 경험을 정리한다. 이런 느낌이고요. 4번 자기 생각이나 신념, 지식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주므로 동료나 부하가 나름 체득화하여 공유하는 프로세스다.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누군가 함께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아직 말이나 글로 표현되지 않은 자기의 생각, 사고, 이미지, 노하우 등을 글이나 그림 같은 형태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프로세스다. 자, 여기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 보시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경험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경험했다, 체험했다, 뭐 관찰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보여줬다, 체득화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5번은 보니까 아직 말이나 글로 표현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모르는 거죠. 5번 같은 내용은. 그래서 5번의 지금 지식의
지식 변화의 외부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천천히 읽어보면은 공통점, 혼자 다른 내용 녀석만 찾아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굳이 공부 안 하시고 풀어도 된다. 이런 유형들도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쿠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아는 것은? 자, 쿠키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죠? 회원 정보, 그리고 컴퓨터 서버, 그리고 컴퓨터 이제 서치 정보, 어떤 것들을 검색했는지, 그리고 구매 정보 등등 굉장히 많겠지만 우리 쿠키로부터 이 사용한 컴퓨터 사양을 알아낼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4과목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기출문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